안녕하세요. 모르면 받을 수 없는 정부 혜택, 여러분의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비서 미스 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 점차 시간이 지나 큰 문제로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 학비를 주거나 생활비 등 요즘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뱅킹 또는 스마트 뱅킹으로 계좌 이체를 주로 하곤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가족과 계좌 이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누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최근 가족 간 계좌 이체로 인하여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보고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너무나 당연히 내 통장으로 입금하고 출금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요. 계좌 이체를 했을 뿐인데 무슨 세금이냐고 물으니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를 받은 게 아니라고 아무리 해명해봐도 증빙이 없으면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증과 사인 증여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각종 부동산이나 주식, 금이나 자동차까지도 모두 재산적 가치로 포함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약 10억 원 수준이고 부부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6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아파트 한 채만 배우자에게 옮겨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증여세에는 면제 한도가 있어 공제되는 금액이 있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 존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이 되고요. 직계 비속일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직계 존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부모님이 되고요. 직계 비속은 아들, 딸, 손녀, 손자를 가리킵니다. 기타 친족에는 형제, 자매, 이모, 고모, 삼촌 등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제 한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제되는 금액이 굉장히 적은데요. 부모로부터 받은 자산이 5천만 원을 넘어서면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받으면 이유와 상관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상증법 제46조에 따라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과 이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증여재산 항목으로는 우리사주조합, 소액주주,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이나 기타 재산을 줬는데 자녀가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 매달 돈을 주게 되면 증여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 돈을 줘도 되지만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생활비나 용돈을 주게 되면 증여 대상에 해당되게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로 사용할 때 10년 동안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한 번에 거래할 때 1,000만 원 이상 계좌에서 이체를 했을 때는 반드시 신고해야 되고요. 용도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교 등록금을 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증여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면 안 되고요. 학교에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결혼했을 때 축의금을 이체할 때 부모님의 통장을 거쳐서 자녀에게 입금된다면 이 돈은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수용품, 이런 각종 TV,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차를 선물했다고 하면 이것은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돈을 줄 때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경우 손자, 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 생활비 명목으로, 용돈 명목으로 계좌 이체를 하실 경우에 증여세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할 때는 세대 생략 증여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30%까지 가산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고요. 비과세 한도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증여할 때는 부모가 증여한 것과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5천만 원 한도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끼리 증여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1,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데요. 친척끼리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1,000만 원까지는 면제됩니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가족 간의 계좌 이체, 세금 부과 대상을 최소화시키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바로 매번 계좌 이체 시에 입금자명 외에 메모란에 어떠한 명목으로 이체했는지 기재해두는 방법입니다. 생활비로 300만 원을 이체했을 경우 메모란에 생활비 또는 의료비로 100만 원을 이체했을 경우 메모란에 의료비라고 기재해두는 방법인데요. 참 간단하지만 이것이 곧 증빙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 소득과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반면 증여 자산 공제 한도는 무려 9년이나 제자리인 탓에 국민들의 세금 부담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증여세 세법 개정도 하루빨리 이루어져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며 이상 복지비서 미스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